앞으로 한국의 이 무기가 시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를 격파하는 제블린이 맹활약을 펼치자 지금 이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진 한국의 형궁이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의 방산업계는 미국의 제블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형궁의 수출길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넓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장갑부대와 전차부대를 상대한 것은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한 뒤 사라지는 게릴라전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가지고 러시아군의 최신 전차들을 격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300발의 제블린 미사일로 최소 280대의 러시아군 기갑 차량이 격파당하며 무려 파괴 성공률이 93%나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게하지아 풀숲, 파괴된 건물 잔해, 고속도로 옆 배수로 등 곳곳에 매복한 제블린 사수를 잡으려고 공격 헬기와 보병, 장갑차를 긴급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제블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차보다는 전차를 파괴하는 휴대용 미사일이 더욱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기갑부대라는 러시아 전차 군단을 막아낸 제블린에 각국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뛰었는데 이 와중에 한국판 제블린이 더 좋다는 말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LRG 넥선과 하나는 현재 우리 군과 중동 여러 바이어에게 형궁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선 형궁을 제블린에 아르작 정도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세계 방산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정평해놨습니다. 형궁이 처음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목받은 계기는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 구성한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연합군 측은 후티 반군의 전차, 차량, 진지를 공격하는데 제블린 미사일로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우디군은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을 모두 써버렸는데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 15,000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거절해 더 이상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한국의 형궁이었습니다. 형궁은 제블린과 비슷한 재원을 가졌으나 성능은 더욱 우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블린이 갖추지 못한 아주 중요한 성능이 있었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은 표적 조준을 위한 적외선 CCD 냉각에 약 30초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기에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하여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형궁의 길이는 1.5m로 제블린보다 길지만 전체 중량은 제블린 등 유사한 무기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벼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궁은 연령상 감지 탐색기와 밀리미터바 탐색기 등을 적용해 사수가 조준 발사하면 추가적 조작 없이도 미사일 표적을 찾아가 타격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게다가 형궁의 미사일이 전방의 성구탄두와 후방의 주탄두 등 두 개의 성형 자격탄두를 직렬로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미국 제블린뿐 아니라 이스라엘 스파이크와 비교해 관통 능력이 뛰어나고 유효 사거리가 길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형탄두를 먼저 폭발시켜 장갑을 무력화하고 연속적으로 주탄두가 본체를 타격해 파괴하기 때문에 탱크를 더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궁은 다른 대전차 미사일을 압도하는 성능에도 한 발에 1억가량 하는 제블린에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 뜬다면 형궁에게 시선이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한국의 형궁이 중국산에 의해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형궁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중국산이 한국산을 위협할 것이라고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의 방산기업이 로비를 해서 값싼 가격의 대전차 미사일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에서 명성이 높은 형궁을 중국판 제블린이 시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첨단 무기 모방의 대가로 조롱받는 중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성공적으로 모방해 이름을 HJ-12라고 명명했습니다. HJ-12는 재우는 제블린과 거의 똑같았는데 중국은 이를 훨씬 값싼 가격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궁의 수출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것이라고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품질이
미국과 같은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나라가 선뜻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8월 이 미사일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알제리였는데 해외 언론들은 알제리가 최초로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공개된 지 7년 만에 첫 수출이 된 것인데 아직 실전에 사용되지 않았기에 성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무기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 제3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재원을 보면 서방의 무기와 비슷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의 세계 전투함대를 쓴 해군 분석가 에렉 베르트하임은 중국산 무기에 대해 아직 성능을 모른다. 중국 무기가 서방 무기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지만 많은 나라가 전투에서 성능이 입증되지 못한 장비의 구입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방 장비 복제품을 비롯하여 모든 중국 무기의 큰 문제는 전투에서 검증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도 실전에서는 제 역할을 못했기에 분명 실전에서 중국산 무기는 더욱 처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카메룬은 중국산 공격헬기 4대를 도입했지만 한 대를 납품하자마자 추락하여 후속 조달을 바로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2016년 인도네시아 해군은 대통령 앞에서 중국산 C-705 미사일을 쐈는데 목표를 빗나가 망신을 샀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는 J-10 스텔스 전투기는 인도와 대만군의 일반 레이더에도 포착되는 중국 무기 특유의 뻥스펙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자부심이라는 항공모함 라이오닝함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 달 내내 따라다니며 추적 중인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군의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중국 파키스탄 공동개발 전투기인 J-10은 사실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미국의 F-16이 격추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 수입했던 중국산 호위함은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무기통합 체계와 부실 건조를 이리저리 수리하다 보니 중국에서 호위함을 수입할 당시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무기를 맛본 국가들은 더 비싸지만 확실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은 실전에서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궁뿐만 아니라 지금 신궁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전투기 헬기 등이 대공미사일 스팅어에 맞아 추락하는 영상이 떠돌았는데 이 같은 대공미사일도 이번 전쟁의 계기로 다시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산 대공미사일 신궁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궁은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한국이 영국의 제벌린, 미국의 스팅어, 프랑스 미스트랄, 러시아의 이글라를 모두 써보고 장점을 모두 모아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육군의 스팅어가 최대 사거리가 4.8km인데 비해 우리 신궁은 10km로 훨씬 길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중에서는 수준급의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와 같은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의 경우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명중률이 60% 안팎이지만 신궁은 무려 90% 이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미사일은 명중률 90%로 비슷하지만 신궁은 미스트랄보다 약 6kg이나 더 가볍습니다. 또한 가격도 약 1억 8천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인 미스트랄보다 약 5천만원가량 저렴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과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이라며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